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원관리 능력의 네 번째인 인적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죠.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인적자원이다. 이제 그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말들을. 자, 그만큼 이 국가 차원에서도 인적자원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 조직,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개인 입장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뭐 인맥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럴 때 이제 어려울 때 이제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본인이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인적자원 관리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적자원 관리 능력이란 무엇일까?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자, 이제 사람들, 여기도 이제 조직 입장에서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기술, 능력, 이런 업무, 이런 등을 잘 파악하고 동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실제 업무에 어떻게 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조직 입장에서 이제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보다 더 포커싱된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 입장도 있고, 이제 조직 입장도 있으니까 동시에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적자원의 개념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자원과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볼게요. 자, K씨와 P씨는 각각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대요. K씨는 회사의 시설에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P씨는 종업원들의 교육훈련,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처음에는 오히려 K씨의 이익이 높았으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그 K씨의 이익은 줄어들고 반면에 P씨, 그러니까 사람한테 투자한 P씨는 점점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대요.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적자원, 자,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결은 좋은 직원,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래요.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픽칩의 압도적 강자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인터뷰 사례 중략. 자, 여기 이 사람이 인터뷰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발췌한 내용인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비결은 무조건 좋은 직원, 사람을 잘 뽑고 잘 관리하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라는 게 큰 회사가 아니다. 직원 수는 9,000명? 아이고, 큰 회사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글로벌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뭐 대기업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재능과 열정, 이것이 우리 속도의 비밀이자 성공의 이유라고 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재능 있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어 한다. 이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고 세상의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어 한다. 1등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등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최근에 이제 K-팝뿐만 아니라 이제 K-컬처.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그 비디오 플랫폼에서 아주 1위를 하고 있는 무슨 게임을 만든 것도 사실은 우리 컨텐츠, 사람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작을 하고 한 거죠. 그만큼 사람이 그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CEO 젠슨 황이 얘기한 부분은 사람에 투자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적인 이유다.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것을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한번 활동을 해볼게요. 각자 자신과 관계가 있는 주변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자. 글쎄요, 이제 뭐 가족이 일단 있겠죠. 가족, 친구가 있겠고, 직장 동료가 있겠고,
기타 뭐 취미생활에서 만난 뭐 기타 동아리가 있겠고 등등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중요한 우선순위 중심으로 한번 구분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는지, 제대로 안부 전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업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조달, 확보, 유지, 개발하여 경영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달, 확보 이런 건 사실 이제 선발한다는 거, 채용이죠, 채용. 선발하고, 배치하고, 뭐 승진시키고, 뭐 임금, 보상,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 원칙을 보시면 일단 적재적소, 그러니까 직무에 핏하게 잘 맞는 직무 적합한 인재를 뽑고 그에 따라서 제대로 배치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불필요한 스펙 중심의 이제 그런 그 채용이 아니라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꾼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공정 보상의 원칙. 일단 근로자의 인권과 그 인권을 존중하고 그 공헌도에 따라서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급을 해야죠. 뭐 임금을 밀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벌을 줘야 될 정도로 이 노동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 인사의 원칙. 그러니까 직무를 정확하게 이제 적재적소했다면 그 사람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정을 해서 진단을 해서 그에 따라서 공정하게 또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공정 인사를 해줘야죠. 그리고 종업원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고용이 이제 불안하다는 느낌을 안 주도록 그다음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근로자가 안정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이 회사에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창의력 개발의 원칙, 그러니까 새로운 제안이나 건의 등의 기회를 마련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결의 원칙. 노동조합 이제 이런 차원에서 뭔가 같은 연대의식을 느끼고 협동 단결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효율적인 인사관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사, 협력, 상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개인 차원으로 한번 볼게요. 개인 차원에서는 인맥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퍼스널 커넥션이라고 할까요? 뭐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사전적으로는 정계, 재계, 학계 따위에 형성된 사람들의 유대 관계라고 하지만 꼭 이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모든 개인에게는 다 적용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선후배, 동호회,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인맥에는 핵심 인맥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이렇게 파생된, 그 사람들로부터 알게 된 그런 사람들, 그래서 파생 인맥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핵심 인맥과 파생 인맥에 대한 관리가 개인적인 차원의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인맥을 활용할 수 있을 경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도출하면서 유사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관계를 통해서 나 스스로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보다 더 나의 삶이 탄력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그냥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고 이렇게 좀 만족감도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멘토를 만나면 본인의 인생이 더욱 윤택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떻게 인적자원 관리를 할까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가 조직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인적자원이 가지는 특성에서 비롯되고 그거는 능동성, 개발 가능성, 그 다음에 전략적 차원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능동성이라는 것은 일단 예산과 물적 자원은 일단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수동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사람의 힘은 무궁무진하다고 해요. 최근에 어떤 강철 부대 이런 것도 인간의 한계를 막 넘어서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의 잠재력이라던가 그리고 동기,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족감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성과, 몰입도, 이런 만족감 등 이런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또한 개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냥 사람은
한번 뭐 좀 대학교 나오니까 그때 배웠던 그 지식 기술이 그대로다가 절대 아닌 거예요. 평생 능력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적 자원이 뭐 자연적인 성장과 성숙은 물론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개발될 수 있는 많은 잠재 능력과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성은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변화가 심할수록 더더군다나 그 평생 학습 시대에 도래함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이라는 것은 조직의 성과가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하는 데 달려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사람, 즉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어느 자원보다도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나의 인맥 관리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마케팅 분야에서 성공한 CC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자신의 인맥을 자신의 성공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인적 자원인 인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인맥 관리, 나를 조언할 조언자를 찾아라. 라는 이제 사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주변에는 항상 뛰어난 인재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잘 짜여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CEO나 유명한 정치인 곁에는 그들보다 더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싱크탱크가 포진해 있다. 과연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파트너가 있는지,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자. 어떤 상황이 발생해 도움과 정보가 필요할 때면 필자는 습관적으로 컴퓨터의 명함 관리 프로그램을 여러 번 한다. 그때마다 역시 사람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제법 오래된 얘기지만 인적 자원의 이동이 많거나 상시 경쟁력 있는 인재가 필요한 기업들의 경우 사내 추천 인재도 사내 추천 인재도를 두어서 마치 사내 직원이 헤드헌터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전문성을 함께할 조언자이자 파트너를, 또한 산업 분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나의 동료를, 그리고 경쟁력을 쌓기 위해 지름길을 같이 찾아 나설 수 있는 커리어의 동반자를, 이제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과 함께 신뢰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돼줄 수 있다면 성공의 길이 그리 외롭거나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조언자, 파트너, 업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꼭 좋은 소식 아니더라도 어려운 소식도 같이 공감을 해서 서로 이렇게 힐링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 활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주변에 이제 인맥이 넓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대요. 인맥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세는 무엇이 있는지 빈칸에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신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딱 꼭 지키는 거. 그래서 아주 사소한 시간 약속부터 모든 약속을 지킨다면 그 사람들은 믿죠.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신뢰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또 이행 가능할 때는 즉각 조치를 한다던가, 또 약속 이행 불행 시에는 뭐 양해를 구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인맥이 좋으신 분들은 뭐 감정 표현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화를 또 자주 안 내고 뭐 절제하는 모습도 많이 보일 수가 있고요. 또한 경조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애틋하게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등등 뭐 많은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활동을 해보세요. 자,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인맥 관리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인맥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함 관리, 인맥 관리 카드 작성, 뭐 SNS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맥 관리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맥 관리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한다면 보다 넓고 든든한 인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 대부분은 자신의 명함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인사를 할 때 명함을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명함에는 이름과 소속, 연락처 등이 포함되고 있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명함의 가치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자신을 PR하기도 하고 개인의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개인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명함 보면서 처음에 어색했는데 이러시군요 하면서 서로 이제 대화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이제 일단 헤어지고 난 이후에 후속 교류를 하는데도 이제 활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최근에는 명함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뭐 이제 아주 기억, 뭐 좋은 기억이나 뭔가 그 첫인상 같은 것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명함은 단지 받아서 보관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인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에 메모해 두는 것이 좋은 정보들을 정리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만났는지 소개자의 이름, 뭐 학력, 경력이나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오는 그냥 특징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업무 내용, 취미, 특기, 뭐 전직, 뭐 이런 변동사항, 가족사항, 뭐 이런 것을 이제 그 명함 안에다가 거주지나 아니면 뭐 대화를 나누고 난 그 느낌이나 상황, 성향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명함 안에다 써놓으면 나중에 기억하기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요건 명함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있고 태블릿 PC에도 있고 뭐 다양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인맥 관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인맥 관리 카드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뭐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건 조직에서 이제 뭐 인사기록 카드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맥 관리 카드는 핵심적인 인맥,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인맥, 파생 인맥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SNS는 사실 뭐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SNS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이것도 나름 뭐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고 자신의 인맥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여기에 이제 몰입해가지고 빠지면 괜히 좋아요가 안 오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일단은 본인의 삶이 가장 먼저고 우선이고 이것은 이제 부가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죠. 자, 이제 조직입니다. 조직. 팀원 관리. 여러분들이 조직에 속하는 팀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팀장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이제 팀제를 채택하고 있다. 개인 차원의 성과보다는 팀원들 간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보다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팀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팀 단위에서는 어떻게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샌드위치 팀장의 고민인 사례입니다. 정보기술 기업에서 일하는 기획팀 김땡땡 팀장은 남모를 고민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팀원들은 평소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중요한 회의 때는 의사결정을 위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대요. 팀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문제가 많다고 느끼지만 김 팀장 역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잘 파악할 수가 없어서 회의 때마다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또 이제 올해 초 새내기 팀장이 된 S사 오땡땡 씨는 조직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한 결과 팀장 리더십에 관한 교육을 제일로 뽑았다. 이제 팀장이라는 것이 윗부분과 아래를 이렇게 중간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샌드위치 신세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 친구는 그 팀원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서적을 읽었지만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좋은 팀장이 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위로는 임원진의 경영 방침을 따라야 되고 또 아래로는 성과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팀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야 되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최근 MZ세대 등등 각자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우리는 하나야, 하나 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좋은 점을 활용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이제 리더십인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241명, 팀장급은 85명 포함된 이런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많은 팀장들이 자신을 샌드위치 상황이라고 답했대요. 이 중 38.8%는 아래에서 치이고 위에서 쪼인다. 그리고 53.1%는 뭐 조금 그렇다. 그리고 84.7%는 팀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예전 상명 하달실 기업 분위기에서 성장한 직원들이 막상 팀장이 되자 바뀐 기업 문화에 들어온 직원들과 맞지 않는 경우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본인은 윗사람들을 굉장히 이러면서 이제 모셨는데, 그래서 그 위에서 말 한마디에 그냥 거절도 못하고 했는데, 막상 팀장이 돼 보니까 밑에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니, 또 밑에서는 또 예전 같은 분위기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이제 만약에 팀장 아래에 차장이라 하면, 차장급에는 시키는 일만, 예를 들어서 했다 한다면, 팀장은 약간 뭐랄까, 이제, 뭐, 직원들을 관리를 하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관리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눈 감아줄 거 눈 감아주면서, 뭐, 너무 마이크로한 부분은 또 눈 감아주면서 큰 흐름을 또 맥락을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활동이 있네요. 자, 팀 단합대회를 위해서 야구 게임을 하는데 총 16명밖에 없대요. 야구 게임을 하려면 9명에서 18명이 필요한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2명이 모자란 상태에서 야구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적 자원 관리를 인적 자원을 뭐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올림픽 경기나 이런 거 볼 때도 절박한 순간에 선수 체인지를 한다던가 그때 이 사람을 보내고 어떤 사람을 빼고 이제 이게 팀장, 소위 말하면 그 감독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우리 팀원들을 각각의 이 선수들의 이 장단점을 다 파악해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2명이 모자란 상태에서도 야구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빼고 어디를 넣고 어디를 빈자리로 놓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력 배치의 원칙을 크게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하는 적재적소주의,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제대로 활용하고 또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그리고 또 팀 전체에서 이제 형평성 있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이런 균형주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주의는 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원을 그의 능력이나 성격 등과 가장 적합한 위치에 배치하여 팀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거고요. 능력주의는 개인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성과를 바르게 평가해서 평가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균형주의는 모든 팀원에게 평등한 적재적소, 즉 팀 전체의 적재적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사람에게 너무 편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팀은 사람과 사람이 모인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팀 전체의 능력 향상, 의식개혁, 사기양양 등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전체와 개인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과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결합 이런 게 중요할 수가 있죠. 자, 배치의 유형. 이제 양적 배치라는 것은 이제 그 전체 그 부문, 전체와 부문의 관계에 따른 그 작업량과 조업도, 또 여유 또는 부족 인원을 감안해서 소요 인원을 결정하고 배치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질적 배치는 그 위에서 제시한 적재적소, 제대로 거기에 맞게끔 적합하게 배치하는 거고, 또 적성 배치라고 해서 팀원의 적성 및 흥미에 따라 배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만 옳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원칙들을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작업, 그다음에 뭐 과업 내용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기계 디자인, 전기, 뭐 소프트 이렇게 구분한다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하고 또 여기 이 팀 책임자하고 어떻게 케미를 이룰 수 있는 보조원들은 누구를 배치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과업 세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오늘은 인적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원 관리 능력 안에는 시간, 그다음에 예산,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관리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도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